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키움증권 스몰캡 팀장이시죠. 김학준 팀장님 스튜디오 모시고 스몰캡 유망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앵커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자. 우리 김 팀장님 모신 지가 좀 됐는데 오늘 가져오신 두 개 종목 가운데 한글과 컴퓨터 상당히 좀 오래되기도 하고 우리 익숙한 기업입니다. 한번 사업 부문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은.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오피스, 예. 한글로 이제 시작한 오피스 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사업 영역들 굉장히 좀 빠르게 확대했었죠. 그래서 한컴 NDS 쪽을 통해서 인베디드 솔루션 쪽으로 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장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산청을 인수해서 그것을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IPO까지 네. 진행을 했었었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군용과 그다음에 소방 안전 품들을 계속 이제 공급해 왔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사업에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본업 오피스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는 뭐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정부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2G 부분이 보통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업체고 나머지 이제 B2B와 B2C 쪽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B2G 같은 경우에는 갱신 계약 등을 통해서 매년 한 3% 정도의 성장률에 그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관점이었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서 오피스 부분이 YOY 15%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 같은 경우에는 B2B 부분에서 일단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 B2B 쪽과 관련된 매출들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오피스에 관련된 호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격 측정들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나온 버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혀들었었던 것이 B2B 쪽에서의 확장성이 있었고요. B2G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SaaS 예. 이용을 해서 사스용 이제 웹오피스가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정부 쪽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단가보다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가 1분기에 성장을 했었었고요. 이제 1분기부터 해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매출들이 좀 시작이 되었었고 2분기 때 이제 NHN의 두레이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네.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반기 시점에는 저희가 이제 1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지금 저 한컴 MDS 매각 얘기가 들리던데 이 뭐 한컴에서는 뭘 노리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네.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예. 업체죠. 근데 한컴 N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디드 솔루션인데 한마디로 인베디드라는 거는 하드웨어를 같이 포함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 갖고 온 다음에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예.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인데요. 이 형태가 이제 뭐 기존의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는 데서는 좀 좋은 방향이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출과 그 다음에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았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글과 컴퓨터와의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굉장히 낮았었다라는 예. 것이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한글과 컴퓨터와 관련된 연관된 부분들, 데이터 사업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었지만은 플레이그램이라는 업체한테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수업체까지 다 결정 났구만요. 네네. 그러니까 신사업 중심의 이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지금 이 한컴 MDS의 매각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데이터 사업과 그리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이런 여러 신사업에 좀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업체가 꿈꾸는 것이 데이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스형 모델들을 통해서 글로벌 쪽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데이터들 확보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좀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APK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쪽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M&A를 통해서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사스와 관련된 업체들을 M&A를 통해서 좀 더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사업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조금 1분기 실적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적 전망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좀 횡보 양상입니다.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피스 부분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왔다. 네. 근데 이제 MDS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항상 이렇게 실적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업체고요. 더불어서 한컴라이프 케어가 생각보다 부진했었습니다. 한컴라이프 케어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재작년부터 마스크와 관련된 매출들이 크게 올랐었다가 마스크와 관련된 매출들이 이번에 거의 전면적으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되는 것들이 이제 마스크부터 해서 방호복 쪽이었는데 그 부분이 제거됨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부진했었고 기존 대비해서 이연되는 군납이라든가 소방 안전품들도 이연되는 부분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까먹은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연된 부분들은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되게 된다면은 오피스 부분과 관련된 성장폭들이 좀 이제 전체적인 실적들을 리드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가적으로 횡보했었던 측면은 아무래도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B2G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낮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높은 실적 성장들을 오피스 부분에서 보여주게 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계열사로 편입됐었던 한컴인 스페이스를 통해서 우주 산업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네, 우주 산업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민간 사업체로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그래서 3년 동안 5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 산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내 이제 국가기관 아니면은 해외 이제 국가기관들 이제 데이터 사업들을 이제 아웃소싱 받아서 분석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실적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잘하고 있고 지금 신사업에 대한 이 사업 다각화가 기대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두 번째 소개해 주실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이 주력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이 산업 로봇 주문이 40%나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로봇이 대두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협동 로봇의 이제 관점을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산업용 로봇은 거의 대부분이 대형 산업용 로봇들 중심으로 해서 뭐 스카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병렬 로봇 이런 식으로 대형 로봇들이 다축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었던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그런 큰 설비들이 필요한 것들이 산업용 로봇에서의 거의 중심이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산업용에서도 협동 로봇처럼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협동 로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산업용 로봇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사람들이 투입되기 어려운 위험한 현장들이 좀 많았었고 최근에는 사람들의 그 효율성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산업용 로봇 쪽에서의 협동 로봇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부분을 가장 리드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테라다인이라고 하는 업체의 자회사가 지금 글로벌리 한 50% 정도는 거의 점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고 1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자회사 이름이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업체인데요. 유니버설.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가 YOY로 1분기 때 30%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1분기 때 부품 부족이 있었음에도 30%가 성장을 했다라고 했었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이거 이상의 높은 성장들이 올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협동 로봇 쪽에서의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단순하게 산업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그다음에 같이 로봇이 협동해서 일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서비스용 로봇 쪽에서도 이 협동 로봇들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한데 뭐 최근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치킨을 뭐 직접 튀기는 것이
예전에 사람들이 계속 했었었는데 로봇이 이제 대행한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최근에 뭐 다녀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무인 이제 카페테리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협동 로봇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양쪽으로 성장성이 좀 크게 나타날 것이 협동 로봇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도 저 뭡니까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쌀국수 하는데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해주더라고요. 서빙을요? 예, 아니 그 이제 담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손맛은 좀 덜해. 예, 치킨을 갖다가 그렇죠. 그 참 아주 사람한테는 유해한 상황인데 그걸 로봇이 한다.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거릴 때마다 제일 먼저 꼽아주는 종목이세요. 연초에도 뭐 이렇게 작년 11월부터 해갖고 한번 또 시세 한번 타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출렁출렁거리지 한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 다른 로봇 기업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레인보우 이 로보틱스만의 차별점이 있다면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린 거는 이 업체가 아무래도 고평가를 받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평가? 밸류가 그만큼 네. 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봇 업체들이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막 잘 나온 업체들은 청소기 같은 이제 로봇 청소기 중심으로 예.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만 실적이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고 나머지 로봇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적자를 작년까지 아직은 네. 연구 개발 단계 아닙니까? 연구 개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 단계로 상용화 단계에서 네, 이제 네. 양산들이 들어가고 실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라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성 이슈도 좀 있었었죠.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좀 뛰어든다.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었었는데요. 실적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1분기부터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만큼 대부분의 로봇 업체들이 50% 이상의 성장률을 올해 1분기 때 다들 네.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에 적자였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올해 대부분 다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밸류적인 부분에서 싸지는 않다라는 점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한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이런 기술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일수록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로봇 기술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로봇의 거의 최종점은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예, 예.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인데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사족 보행과 관련된 로봇도 작년에 이제 시제품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테슬라 작년에 그 휴머노이드 뭐 사람 올라와서 사람이 하나 걸치고 와서 했던 그거 금년에 만든다고 안 그랬습니까? 테슬라 쪽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번에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워낙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조금 더 알아보면 지금 2분기 그래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네, 로봇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까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로봇 기술력에서 중요한 것은 관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중들을 견딜 수 있는 네, 관절, 네.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 부분에서의 그런 기술력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 내재화가 감속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금 내재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원가율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2분기 또 연속 흑자로 전환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원가율이 50% 미만을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단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다른 업체와의 어느 정도 기술적인 차별점과 그다음에 가격적인 차별점을 주면서 성장에 어느 정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레인보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이제 금년부터는 조금 흑자 전환도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뭐 이미 1분기 때도 벌써 영업이익이 6억 원 정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저희는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군과 관련된 로봇 수요가 이제 늘어날 조짐이 좀 있습니다. 군대? 네, 군대라든가 아무래도 전쟁 양상도 좀 예. 변화했었었고 더불어서 이제 그 군내 첨단화
로봇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족 보행 로봇과 같은 경우가 군용으로서 어느 정도 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시제품을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제품을 이제 보여준 상황에서 현대로템과 지금 MOU를 맺은 다음에 군용과 그 다음에 경찰용으로 해서 이제 사족 보행 로봇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 외에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님과 또 살펴봤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가지 종목 한번 짚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